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연민의 유동진 법무사입니다. 저의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눈치채실 것 같으신데 오늘은 제가 브리즈번 지사의 오피스가 아닌 저희 서울지사 새 오피스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지사 오피스를 작년 말에 옮기고 저는 올해 첫 방문을 했는데 안 그래도 아직 외부 날씨가 한국은 쌀쌀하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오는 길에 사람들을 둘러보니 이제 패딩 색깔이 저를 포함해서 다들 검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회색 시티인 서울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서울지사 오피스는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밝고 따뜻하게 꾸며놓고 또 저희 세미나실은 좀 카페바이가 있어가지고 저희 브리즈번 오피스와는 다른 느낌으로 이번에 2주간의 출장이 즐겁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럼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조치 아닌 장기적인 국가 번영 촉진을 위한 연구 기술 이민 재팬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말로 풀어낸다면 이제 호주라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기술 이민 점수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수 개정안은 호주 사회에서 임시 졸업 비자 소지자분들 중 부족 직업군을 통해서 기술 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분들이 현재 기술 이민 점수표를 통한 호주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술 이민 점수 개정안에 관해서 호주의 지속적인 국가 성장에 목표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을 기술 이민 점수 개정안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2024년 초에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수 개정안에 따라 주정부 후원 비자 및 지방 지역에 해당하는 190, 491 비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10년 전에 데이터를 보았을 때 호주 인구 성장의 3분의 2, 한 65% 정도는 이민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왔는데 그중 영구 이민이 가장 큰 요소이고 호주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고 했습니다. 영구 이민 중에서 4가지의 스트림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에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점수를 통한 기술 이민, 고용주 후원 기술 이민, 글로벌 탤런트 비자, 그리고 사업 투자 이민 비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점수를 통한 독립 기술 이민 비자가 49% 할당량인 약 93,000장 정도가 배정이 되었고 고용주 후원을 통한 기술 이민 비자는 대략 37,000장인 19%의 할당량을 배정받았는데요. 이 둘의 비자 포션이 대략 70%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파트너 비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 비자가 약 5만 장인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중요한 게 정부에서 매년 이렇게 계획을 해왔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주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현 기술 이민 프로그램이 경제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현 고용시장의 성장을 측정하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지방지역에서의 공부 혹은 번역시험 점수 등이 있고 나이와 기술은 이민의 성공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것 또한 효과적으로 현 시스템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도 초에 발표가 될 예정인 추가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호주 내에서의 경력의 가중치를 서류 증명을 통한 판단. 두 번째,
해외에서의 나이 점수 조건 또한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판단. 세 번째, 기술 이민을 함께 신청하는 배우자분들이 호주의 경제에 잠재적인 기여도 판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한 정부에서 새로운 분석을 통한 기술 이민 점수 테스트 또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술 이민자들에게 포커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ANU 대학에 요청한 연구 중 어떤 요소들이 호주의 경제 번영을 가져다 오는가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중 호주에서의 교육, 영어 점수, 직업, 그리고 나이, 이 모든 것들의 연구 기술 이민자들의 경제 기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예를 들자면, 호주의 45세이시며 16만 불의 연봉을 받고 있는 기술 이민자는 30세이시며 10만 불의 연봉을 받는 기술 이민자와의 호주 사회에 기여하는 평생 재정적 역량이 비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간편하고 새로운 점수표는 정부에서 TSS 비자와 같이 임시기술 후원 이민자들이 독립기술 이민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공정하고 분명하게 바뀌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기간보다 기술의 숙련도 레벨을 주요시 여기겠다고 한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생들 중에서 고용 시장에서 필요로 한 기술 직업에서 일한 졸업생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빠른 패스웨이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졸업생들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발표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정부에서 졸업생 비자 및 새롭게 소개될 Skills in Demand 비자의 수속 처리 기간의 표본을 발표하고, 기존과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처리가 될 것이고, 호주 경제에 기여되는 졸업생들을 빠르게 기술 이민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트렌드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연도 초에 자세하게 발표가 될 내용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현재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원래는 학생 비자에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한 늦게 신청하고 브리징 비자를 통해서 최대한 오래 받아야 했지만, 482 고용주권 비자에 신청 가능한 경력 기간 쌓기에 유리한 점, 혹은 기술 이민 비자를 준비하는 졸업생분들이 기술 이민에 있어서 필요한 점수 취득에 대한 기간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크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제 막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혜를 보시는 학생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기존과 다른 정책으로 인해 앞서 계획한 플랜과 다르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서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삶에서 이제 선택, 기회, 그리고 변화,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있어서 수긍하고 기회로 보는 마음가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걱정 및 두려움에 앞서서 피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후회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한국 출장에 나온 김에 2014년 유학 후 이민 전략 세미나를 2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 반에 저희 서울지사에서 주최를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